염증이 걱정되신다면 이런 음식들은 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대부분의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씀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염증이 있게 되면 몸에서 이 염증을 복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조직액들이 몰리게 되는데, 이 조직액들이 몰리게 되어서 쌓이는 것이 지방으로 나중에 변화되고, 그 나쁜 지방이 몸속에서 남아있게 되면서, 특히 내장지방이 그렇게 남아있게 되면서 몸에 여러가지 안 좋은 증상들을 발생시킵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 쌓이게 되고, 이 염증 조직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들이 쌓이게 되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만성피로가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몸에서의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몸이 점점 더 붉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만, 헛살이 찌고 군살이 생기게 되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염증을 줄임으로 인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더 가뿐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데, 즉 다시 말하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편에서는 7대 영양소 중에서 어떤 식단, 어떤 것들을 가려서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7대 영양소라는 것은 보통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물까지, 이렇게 7가지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보통 미네랄과 비타민은 산화된 몸을 환원시키는, 즉 다시 말해서 몸에서 나쁜 염증 물질들을 없애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여러분들께서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식이섬유도 마찬가지로 장 속에 있는 노폐물, 온몸에 있는 독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같이, 특히나 다른 항산화 작용까지 같이 있게 해서 염증을 없애주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다 채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채식을 많이 강조드리고요. 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적절한 양의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물보다는 커피 같은 그런 음료수를 더 많이 드시기 때문에 수분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때문에, 나쁜 성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 나쁜 성분들의 대부분이 나쁜 탄수화물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7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잘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조금 많겠죠. 물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섭취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전제된 탄수화물, 즉 나쁜 탄수화물을 자꾸 먹게 되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밀가루처럼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여러가지 식품 첨가물들 중에서 탄수화물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쌀밥이라든지 혹은 면음식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면음식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간혹 탄수화물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밥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더 몸의 신진대사를 망가뜨리고 염증 물질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무기력하고 허기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몸의 기능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안 좋은 증상들이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먹어주는 게 좋은데, 그 탄수화물 중에서 나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꼭 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정제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좀 피해주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단백질에서는요, 요즘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말씀 많이 듣고 있죠. 또 그리고 근육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을 먹으면 마치 근육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생각보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보곤 합니다. 특히 면역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단백질을 이상하게 많이 섭취하고 나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곤 하는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먹게 되면 문제가 크게는 없지만, 분말로 이렇게 타먹는 단백질이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씹어 먹는다든지 다른 형식으로 액상으로 들어오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서는 단백질 자체가 독소로 변환될 확률이 더 높아서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육류라든지 생선들도 하루에 적절하게 먹으면 좋은데요, 단백질이 과도하게 많이 먹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매일 안 하시는 분이 단백질을 먹는답시고 육류와 그리고 생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마찬가지로 과도한 단백질을 몸에 섭취하게 되시는 거고요. 운동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을 중강도 이상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백질에서는요, 지나친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내 몸에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지방에서는요, 산화된 지방이 또 염증을 일으킵니다.
산화된 지방의 대부분이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 음식들이죠. 식물성 기름들은 바깥에 두게 되면 산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나마 산화가 조금 덜 진행되는 올리브유라든지 혹은 아보카도유라든지 코코넛유 이런 것들은 산화가 조금 덜 진행되지만 일반적인 식당에서 쓰는 대부분의 기름들은 산화가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두른 음식들은 빨리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튀김 종류의 음식들을 할 때는요, 썼던 기름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기 때문에 이미 산화가 진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이 산화되지 않은 것들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바깥에서 음식을 드실 때는 특히 튀김 음식들을 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탄수화물에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 두 번째, 단백질은 내가 섭취해야 될 단백질의 양보다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염증들이 생긴다는 것. 세 번째, 지방은 산화된 지방을 먹었을 때 염증 물질이 생긴다는 것. 그 다음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은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산화된 몸을 다시 환원시키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드셔주시면 좋다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만병의 근원이 되니까 이런 음식들을 잘 구분해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건강하라!